영린 일행은 두루봉을 넘어 오시경의 산허머리에 도착하였다. 안내인을 따라 신부집 서쪽에 있는 이웃집 사랑에 들었고 나귀는 그 집 마당가에 메어 놓았다. 조금 뒤 전안내 준비가 되었다며 연락이 와 영린이 연희의 집 마당에 도착하여 대문 앞에 이르니 집사가 소리쳤다. 영린 동쪽을 향해 섰다. 나무 기러기를 아는 안부가 영린의 뒤에 섰다. 장인 사신이 대문 밖에 나와 서쪽을 향해 섰다. 이때 영린은 처음으로 장인을 처음 볼 수 있었다. 영린은 3번 읍했고 장인 사신이 1번 읍했다. 기러기 아범이 기러기를 영린에게 넘기는데 영린이 기러기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여 안았다. 장인이 들어가 대청 위에 놓인 전안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섰다. 영린이 대문을 들어서는데 깔아놓은 멍석을 짓궂게 잡아당겨서 넘어질 뻔했다. 동네 젊은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따라 들어가 서쪽으로 해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섰다. 북쪽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다. 영린이 상 앞에 꿇어앉아 기러기 머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고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면서 절을 2번 했다. 주인의 답배 없이 장모 정옥이 나와서 전한상을 들고 윗방으로 들어갔다. 영린은 이때 처음으로 장모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었다. 자그마한 분이 약간은 야위어 보였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윗방 문이 열리고 수모 2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연희가 나와서 영린의 맞은편에 섰다. 신부를 처음 보지만 얼굴은 2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있는 데다가 원삼 소매에 가려져 볼 수가 없었고 아까 본 장모만 하고 약간 야위어 있었다. 영린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읍했고 연희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여기까지 전한예. 영린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연희도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앞마당에 있는 대례청을 향했다. 봉당 앞 앞마당에 차려진 교배상에는 솔가지를 꽂은 병에는 홍실이 대나무가지가 꽂힌 병에는 청실이 걸려 있었고 양쪽 촛대에 켜진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꺼질 것처럼 팔랑이고 있었다. 그리고 쌀 대추밤이 주발 수북이 용떡 2사발과 수탉 1마리가 다리와 날개가 묶여서 퍼뜩 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가끔 불편한지 다리를 뻗쳐가며 용을 쓰고 있었다. 신랑과 신부 앞 소반에는 안주로 콩나물 1접시 그리고 주병이 놓였다. 영린은 동쪽에 서서 북쪽에 있는 상을 향하여 서고 연희는 서쪽에서 북을 향해 섰다. 신랑 신부의 집사가 제자리에 섰다. 영린이 동남쪽으로 와서 신부 측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씻었다. 영린이 동쪽에 서고 연희는 절시중을 드는 언니 연선의 부축을 받아서 서쪽에 섰다. 연희가 연선의 도움을 받아가며 먼저 2번 절을 하였다. 영린이 1번 절을 하였다. 이번에도 연희가 연선의 도움을 받아가며 2번 절을 했다. 또 영린이 또 1번 절을 했다. 여기까지 교배래. 영린이 신부에게 읍하고 앉았다. 연희도 몸을 굽혀 답례하고 앉았다. 영린의 좌측에 있는 집사가 잔을 영린에게 주었고 우측에 있는 집사가 술을 따르고 연희의 좌 집사울케가 잔을 연희에게 주고 우 집사연선 연희의 언니가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눈높이만큼 받들어 올려 서약을 하고 잔을 내려 옆에 있는 빈 그릇에 부었다. 여기까지가 서천지래. 영린과 연희의 좌측에 있는 집사가 잔을 받아서 제자리에 놓고 영린과 연희가 앉아서 작은 소반 위에 있던 접시에 옆에 있던 콩나물을 담았다. 영린의 우측 있던 집사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홍시를 왼 손목에 걸치고 연희의 우측에 있던 집사가 대나무 가지에 있던 청실을 오른 손목에 걸쳤다. 술잔을 교환할 때 누구의 사자인가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영린과 연희의 좌측에 있던 집사올케가 잔을 내려주자 우측에 집사가 각각의 잔에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가슴 높이까지 받들어 서약하고 영린은 술을 반쯤 마시고 연희는 잔을 입술에 갖다 대고 마시는 척하고 각각 우측에 있는 연희 집사에게 주었다. 그 잔을 받아든 각기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상대편 좌 집사에게 주었다. 각 좌 집사는 영린과 연희에게 잔을 옮겨주었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가슴 높이까지 받들어 서로의 서약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남은 술을 마셨다. 연희는 마시는 신용만 했고 각각 집사에게 잔을 주었다. 그 잔을 받아든 좌 집사는 상대편 우 집사에게 잔을 주고 돌아가고 그 잔을 받은 우 집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잔을 올려놓았다. 여기까지가 서배우래.
양측의 좌집사가 잔대 위에서 잔을 내리고 각 우집사가 상위에 있던 표주박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각각의 좌집사가 잔을 영린과 연희에게 주고 각각의 우집사가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표주박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우측에 있는 집사가 표주박 잔을 가져다 상위에 합해놓고 손위에 걸쳐 놓았던 청홍실을 원래 있던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가지에 걸쳐 놓았다. 영린이 일어섰고 연희도 수모연선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영린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읍을 했고 연희가 허리 굽혀 답례했다. 영린과 연희는 각자 다른 방으로 나갔다. 여기까지 금배래. 윗방에 있던 연희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언니 연선이 화장을 고쳐주었고 정옥의 손에 이끌려 건넌방으로 건너가니 화조 그림병풍 앞에는 작은 주안상의 촛불을 밝히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랫목에는 새로 지은 원앙금침의 두동베개가 놓여 있었고 윗목에는 요강 방석 위에 논요강이 앉혀져 있었다. 정옥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잘 자거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된다. 하고 방을 나갔고 잠시 후 영린이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다. 연희는 정옥이 일러준 대로 술병을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술잔에 술을 따랐다. 영린은 이때 비로소 연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조금 갸름한 얼굴에 아직 어려서 시집살이를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연희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에 하나둘씩 구멍이 뚫리며 신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영린은 우선 술 한 잔을 비우고 선민이 일러준 대로 5개의 주발 중 빈 주발을 찾기 위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밀어서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주발 뚜껑을 열었다. 그 주발에는 실이 들어있었고 밖에서는 신랑 오래 살겠네 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빈 주발을 찾아서 뚜껑을 열었다. 밖에서 빈 주발이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겠구먼. 했다. 이번엔 주발을 만져보니 따뜻한 게 밥주발 같아서 다른 주발 뚜껑을 열었고 쌀이 가득 든 주발이 나오자 밖에서는 부자 되겠다고 했다. 밥주발이 아닌 다른 주발 뚜껑을 열자 엽전이 들어있었고 돈도 많이 벌겠네 했다. 마지막 남은 주발을 열어보니 예측한 대로 밥이 담겨 있었고 그 옆 접시에는 들기름을 발라 구운 김이 담겨 있었다. 우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김에 싸서 먹었다. 그렇게 2번을 먹자 밖에서 혼자 먹지 말고 한 입 싸서 먹여주라고 했다. 난감한 게 금방 행동에 옮기면 가벼워 보일 것 같고 안 먹이면 무정해 보일 것 같고 그대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한 번을 더 싸서 먹고 적당한 크기로 밥을 김에 싸 연희의 입 가까이 가져가서 먹으라는 신용을 했다. 그때 연희는 비로소 영린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지난번 어머니 정옥과 지은 옥색 도포가 촛불에 비추어 더욱 멋져 보였다. 그것도 잠시 젓가락에 집혀있는 김밥을 가벼이 받아먹을 순 없었다. 차 먹어봐요. 어서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른 모양이네요. 하면서 날름 먹어버리자 밖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먹여보라고 했다. 작아서 안 먹나? 하면서 김밥을 크게 싸 연희의 입 가까이 가져오더니 안 먹자 먹어버렸다. 너무 커서 안 먹나? 하면서 밥을 한 알, 2알, 3알 이게 바로 세알곱책이라는 것인데 하면서 밥 3알을 넣고 조그맣게 싸서 먹으라고 권하다 너무 장난하면서 먹어버리니 밖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연희도 웃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게 신랑 신부를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어 영린은 횃대 귀에 갓을 벗어 걸고 도포와 두루마기를 벗어 횃대에 걸어놓고 족두리를 벗기는데 족두리에 앉아있는 작은 나비가 파리로 떨고 있었다. 족두리와 양쪽으로 느려있던 데를 떼어서 반지꼬리에 놓고 뒤, 댕기 앞 댕기 그리고 긴 은비녀를 빼내었다. 앞서 페달린 놀이개를 떼는데 영린의 손에 연희의 가슴 떨림이 느껴져 떼어내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떼어서 반지꼬리에 넣었다. 원삼을 벗겨서 횃대에 나란히 걸고 영린은 병풍을 끌어다. 문 쪽을 가리고 촛불을 상위에 있던 숟가락을 눌러서 껐다. 영린이 부스럭거리는 걸 보니 데님을 풀고 버선을 벗는 모양이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모양인데 힘찬데 요강에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다. 그렇게 가슴 뛰게 하는 초야가 치러지고 영린은 잠이 들었다. 연희는 참고 참았던 소변을 보는데 요강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연희는 어떻게 눈은 붙였었는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달기 2번째 회치며 우는 소리에 깨어보니 신랑은
여전히 꿈나라인 것 같아 다시 소변을 보았는데 역시 조용했다. 다시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닭이 세 번째 우는 소리에 다시 깨어보니 갑발기 무렵이 되었는지 어슴푸레하게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여 뒷정리하고 엄마가 조그만 호로병에 담아주며 집안에 큰일 때만 조금씩 아껴 쓰라던 동백 기름을 손바닥에 살짝 묻혀 흐트러진 머리에 바르고 얼레빗으로 빗고 있는데 신랑이 일어나려는지 몸을 뒤척여 수건에 손을 닿고 대접의 자리길을 따라서 준이 벌컥벌컥 들이켰다. 신랑은 일어나 옷을 입고 버선을 신고 데님을 메고 병풍을 옆으로 돌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영린을 본 장모가 빻은 소금과 양치질할 물을 바가지에 떠주었다. 양치질이 끝나자 대야에 따스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세수를 마치자 새로 꺼낸 무명수건까지 건네주었다. 그러는 사이 연희는 얼레빗으로 머리를 빗고 닦고 옷을 입고 이불까지 개어서 반다지 위에 얹어놓으며 요강 뚜껑을 열어보니 솜이 들어있어 요강에서 나는 소리에 민망함을 줄이려는 엄마의 작은 배려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때 신랑이 들어와서 저저 하면서 연희가 말을 더듬자. 왜 그러시오? 부인. 이게 최초로 나눈 말의 시초였다. 머리 빗으셔야지요. 아, 예. 여기 비빗하고 경대는 여기 그리고 동백 기름이 필요하시면 여기. 아, 고맙소. 그렇게 짧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연희는 콩닥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어 밖으로 나오니 엄마가 그래 잘 잤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나마 세수를 하니 조금 가라앉은 듯하였다. 방으로 들어오니 신랑은 이미 의관을 정제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린이 밖을 나가니 포수가 어제 준비해온 패백을 들고 와 있었다. 연희와 함께 들어가 영린이 사신에게 2번 절을 하고 정옥에게도 2번 절을 하자 정옥이 1번 절을 했다. 그리고 상의에 패백을 올렸다. 그리고 연희 할머니껜 1번 절을 올리고 작은아버지에게도 1번 절을 했다. 처남 연수와 손윗동서 한필과는 맞절을 어린 연희의 동생 13살 경수의 절을 받았다. 그리고 정옥의 앞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연수의 아들이 있었다. 이어 바로 사당으로 가서 사신의 조상님께 안동 김영린이 감히 뵀나이다. 그렇게 한나절이 정신없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조금 지나니 동네 젊은 사람 몇몇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영린을 가로막고 옆집 사랑방으로 끌고 갔다.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래도 약간은 불안했다. 그래 남의 동네 처녀를 훔친 도둑을 잡아왔으니 그냥 보낼 수는 없지 하면서 다짜고짜 발목을 묶어서 긴 석가래를 끼워 달아매고 둘이서 어깨에다 걸어서 거꾸로 매달았다. 여봐라 사령. 예이. 이자가 우리 동네 이 생원댁 교수를 훔쳐가려는 도둑이 틀림없느냐? 영린이 엄살을 하며 아닙니다. 그저 그 교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면서 다듬이 빵망이로 발바닥을 때렸다. 아이고 사람 죽네 하면서 영린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 말을 누가 믿느냐? 우리 장모한테 물어보시오. 그래 사령 가서 장모를 불러오너라. 조금 후 정옥이 술병을 들고 교자상을 연수와 한필이 들고 들어왔다. 아이고 장모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자를 더욱 쳐라. 다시 발바닥을 다듬이 빵망이로 치면서 술 몇 동이? 1동이요. 너무 적어 하면서 발바닥을 때렸다. 아이 구구구 나 죽네. 장모님 하면서 엄살을 부렸다. 10동이 그러면 너무 많다고 또 1번 때리고 3동이. 그래 이번만 봐준다. 그럼 안주는? 쇠고기 3근. 그건 너무 질겨서 못 먹어. 돼지고기 닭근. 너무 많아. 1대 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 사위 좀 봐주게. 하면서 정옥이 이번에는 사정하면서 비는 신용을 하면서 우선 한 잔씩 들고서 하라고 했다. 그럼 한 잔하고 하세. 그 바람에 술을 먹기 위해 내려놓고 술판이 벌어지면서 발바닥 맞는 것을 면했지만 술 상대는 대여섯이 넘고 혼자 받아먹기 힘들 것을 짐작한 동서 한필이 들어오자 여기 큰 도둑도 왔네 하면서 옆에 같이 앉혔다. 그리고 서너 순배가 돌 때까지 같이 있으며 받아 마셔주었다. 그리고 한필은 변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몇 번 변소를 갈 적마다 둘씩 따라 나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간신히 유시 무렵 뒷간에 나온 것을 연수가 부축을 해서 신방에다 눕혀주었다.
갑발기 무렵 영린이 깨어나자 연희는 마련해둔 자리끼를 입에 대주었다. 이틀째 밤을 보내는 사이에 연희의 마음속에는 벌써 영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날 정옥은 밤새 쪄낸 닭을 채반에 올려서 식혀서 목기에 담고 밤과 대추는 작은 채롱에 담아서 쌌고 조금 큰 채롱엔 이바지 음식이 빠진 게 없나 일일이 살펴가며 넣고 약주가 든 도자기, 병은 마개를 단단히 막아 새지 않고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게 한쪽 구석에 잘 넣어서 뚜껑을 닫아보자기로 쌌다. 반다지에는 연희의 옷을 넣었고 깔고 잤던 이부자리도 보자기에 쌌다. 아침을 먹고 나서 연희의 건넌방으로 따라온 정옥이 화장과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데 무엇보다도 쪽을 혼자서 쪄보라고 했는데 어설프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해보라고 했으나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연희가 겨우 꽂은 비녀를 빼고 다시 쪽을 쪄서 비녀를 꽂아주고 어제와 같이 원삼을 입히고 족두리까지 씌워주며 떠날 준비를 해주는데 자꾸만 나오는 눈물을 감추느냐 몇 번을 연희 몰래 소매 끝으로 훔쳤다. 어느새 정옥의 눈가엔 그렁그렁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고여있는 눈물을 본 연희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신랑과 같이 안방으로 건너가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언니의 부축을 받으며 원삼자락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가마로 향했다. 신랑이 가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언니 연선이 영린에게 다가가 배운 것이 부족하여 얘를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윽고 가마 문이 닫히고 연희는 어깨가 들썩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영린이 나귀를 타고 앞서고 혼행길에 나섰던 선우 일행이 서고 가마가 서고 뒤에는 연희의 작은아버지와 지게의 반다지를 진 사람, 이불을 진 사람, 패백함을 진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 한참을 울다가 옆을 보니 어제 그제 신방에서 썼던 논효강이 놓여 있었고 예외 없이 속에는 솜이 깔려 있었다. 연희는 새댁이 오줌을 누는 게 그렇고 해서 보지 않고 참았으나 귀를 기울여 밖에 동정을 보니 다룬의 고갯길 넘어서 가마를 내려놓고 잠깐 쉬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 배려로 소변을 보았고 처음엔 짐을 거의 지지 않았던 신랑 측 사람들이 번갈아 짐을 지고 미시경의 보룡골로 들어서고 있었다. 보산정을 오르내리며 뛰어놀던 영훈이와 또래들이 보룡골로 들어서는 가마를 보자 집으로 다름질하며 새색시 가마 온다. 새색시 가마 온다. 영훈이가 달려오는 것을 신호로 부산해졌다. 이윽고 가마는 보산정 옆길과 박원겸 신도비를 지나 시집인 영린의 집 대문을 들어와 건넌방 툇마루에 걸쳐지고 나귀를 타고 가마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영린이 가마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다. 연희가 가마에서 내려서 첫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앞에는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다. 언니 연선이 일러준 대로 오른발에 약간의 힘을 주어 밟아서 깨트리고 나니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소뚜껑이 엎어져 있었다. 언니 연선으로부터 일러준 대로 뛰어넘으려니 소뚜껑은 약간 작았으나 문지방이 너무 높았다. 그렇다고 문지방은 밟으면 벼가 거꾸로 팬다고 귀가 달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조심조심 다가가 눈을 질끈 감고 껑충 건너 뛰어넘었다. 종아리가 문지방에 약간 닿았으나 조금 휘청했을 뿐 무사히 넘어서 깔린 방석에 앉았다. 그 사이 영린은 방에 들어가 무사히 다녀왔다고 근호 내외에게 절을 올렸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패백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연희를 수모가 부축하여 대청으로 데리고 나갔다. 작은아버지 기호가 홀기를 읽으며 진행을 해나갔다. 패백을 받을 사람들이 남자들은 동쪽에 서고 여자들은 서쪽에 섰다. 영린이 연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연희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다. 연희가 영린을 따라와 상에 놓여있는 대청 바깥쪽에 섰다. 근호와 선민이 병풍이 처진 앞자리에 앉았다. 연희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호에게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리고 수모가 대추와 밤이 담긴 패백을 들고 오른쪽 뒤에 섰다. 집사가 패백을 연희에게 넘겨주었다. 연희가 패백을 상 위에 올리고 연희는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근호는 패백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연희가 선민에게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선민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수모가 시어머니께 올릴 패백을 들고 왼쪽 뒤에 섰다. 연희는 수모가 주는 닭이 담긴 패백을 받았다.
연희가 꿇어앉아 시어머니의 상의에 패백을 올렸다. 연희가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집사가 인도하는 대로 영린의 왼쪽에 섰다. 그리고 영린은 2번, 연희는 4번 절을 하였다. 여기까지 현구고래. 바로 상면으로 들어가 큰아버지 선호 내외가 앉았다. 그리고 절을 2번 하였다. 다음 건호 내외, 기호 내외, 인호 내외 차례차례 지나가고 영준 내외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연희가 큰 절이 아닌 평절을 하는데 먼저 시작하고 영준 내외가 나중 시작하여 먼저 일어나고 나서 연희가 일어났다. 그 다음 영수 부부와 똑같이 했다. 그리고 시동생 영훈이 서쪽에 서고 연희가 동쪽에 서서 영훈이 먼저 절을 시작하고 연희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9살 영훈이 보고 형수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선민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영훈이 먼저 일어났다. 그런 다음 사촌 시동생들이 한꺼번에 서서 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형들이 하는 대로 늦게 일어나고 아주 어린 시동생들은 먼저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조카 치영이는 아직 어려서 절을 받지 못하고 끝났다. 여기까지 현우 존장 및 제친. 그리고 상이 차려졌다. 정욱이 싸서 보낸 음식에 모자라는 것을 가미해서 차려지고 연희가 손을 씻고 상 앞으로 다가가 꿇어앉아 잔을 씻어서 친정에서 가져온 술을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서 올렸다. 근호가 잔을 비우자 음식에 덮여있던 뚜껑을 열어놓고 뒤로 물러나서 4번을 절을 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선민에게도 똑같이 하고 선민의 오른쪽 뒤에서 다 드실 때까지 2 손을 모으고 다 잡수시기를 기다렸다. 여기까지 괴우구고래. 기호가 이어서 구고해지가 있겠다며 준비를 하라고 했다. 영린이 고개를 숙여 읍하자 연희가 허리 굽혀 답례했다. 연희가 영린을 따라서 근호의 오른쪽 앞에 섰다. 영린이 연희를 남쪽으로 향하게 세워두고 근호의 뒤로 돌아서 왼쪽 뒤에서 서쪽을 향해 섰다.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받들고 신부의 왼쪽 앞에 북향에 서세요. 연희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남쪽을 향해 4번 절을 했다. 연희는 꿇어앉아서 집사가 넘겨준 술잔을 받아서 옆에 있는 대접에 조금만 남기고 부었다. 연희가 서쪽 끝으로 옮겨 앉아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술을 마시는 신용을 했다. 연희가 일어나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수모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았다. 연희가 수모의 부축을 받아가며 남쪽으로 4번 절을 하였다. 연희는 한 걸음 더 남쪽으로 가서 남쪽을 향해 꿇어앉았다. 근호가 말했다. 훌륭한 규수를 며느리로 맞이하니 우리 집안의 경사구나. 내가 본댁 어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을 테니 내가 달리 잃을 말이 없다. 스스로 알아 도리를 다하라. 선민이 한마디 했다. 너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기쁘구나. 안하게 도리는 집안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케 해다오. 하면서 선민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놀이개를 주면서 이걸 내게 줄 터이니 잘 간직하도록 해라. 했다. 연희가 돌아서서 허리를 굽혀 서약하는 예를 표하고 4번 절을 하였다. 근호와 선민이 나갔다. 그리고 모두 앉아서 물린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영린이 다가와 고개를 숙여 수고했다고 읍했고 연희는 허리를 굽혀서 답례했다. 여기까지 구고해지. 그리고 연희 앞에는 잘 차려진 교자상이 들어왔다. 그리고 연희가 상을 물리고 나자 선미는 남은 음식을 정욱이 싸보낸 그릇에 다시 잘 싸서 다음날 떠나는 연희의 친정 사람들 편에 들려보냈다. 여기까지 구고양지로 새 며느리를 대접했다는 표식인 것이다. 그러고 영린과 연희의 새 살림 방은 건넌방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행랑에 정해졌다. 얼마 전까지 차포수가 살았는데 영린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연희가 신혼방으로 가면서 보니 집은 기역자인 안채와 니은자인 사랑채로 되어 있었다. 그날 연희는 피곤이 쌓여서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곧 잠이 들었고 이튿날 세수를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근호 내외에게 무난 인사를 했다. 이번엔 수모가 없이 하려니 힘이 들었다. 부엌에 나가서 금선을 도우려 하자 금선이 극구 만류하며 돌려보냈다. 영린의 형님이 되는 시아주버니 영주는 영린보다 3살이 더 많았고 그 부인 그러니까 연희의 형님이 되는 금선은 영준보다 1살이 많은 연상이었다.
그러니 연희보다 8살이나 더 먹은 24살로 친정 오빠나 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그날은 떠나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나가 배웅해야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사당에 술과 과일포를 준비하고 연희는 미나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재상 앞에 섰다. 근호가 분향과 죄주 술잔을 술을 약간 부어 씻어내는 것을 하고 참여자 모두 2번 절하고 기호가 충문을 읽었다. 근호의 둘째 아들 영린의 아내 경주희 씨 감히 뱀나이다. 연희가 미나리 접시를 막내 시숙부 인호에게 건네고 4번 절을 한 다음 미나리 접시를 재상에 올리고 4번을 절을 했다. 그리고 모두 재배를 했다. 이로써 모든 혼례 절차가 끝났다. 이로써 혼담이 오간 지 5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